만약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한국의 역사가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? 어쩌면 승자에 의해 다시 쓰여진 이야기일 수도 있다면요. 오늘 한국사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아주 논쟁적인 주장을 담은 한 자료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한글을 만드신 그 위대한 군주 세종대왕이 사실은 역사를 파괴한 인물이었다? 와,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?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자료는 바로 이 도발적인 주장을 아주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, 역사에 대한 도전입니다. 이 자료가 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가 아는 공식적인 고려의 역사가 사실은 조직적으로 왜곡된 거라고 말하는지 그 대담한 문제 제기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. 비록 선주의 땅을 잃었을지라도 역사를 잃어서는 안 된다. 와, 정말 비장하지 않나요? 이 문장 하나에 이 자료를 쓴 사람의 절박함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아요. 땅을 잃는 것만큼,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역사를 잃는 게 끔찍한 일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자료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?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. 고려 왕조의 역사가 그 다음 왕조인 조선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축소되고 왜곡되었다는 거죠.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부터 저희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자료의 주장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. 자, 그럼 그 첫 번째 왜곡고는 대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? 이 자료는 그 시작점으로 바로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 시절을 지목합니다.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이야기는 1392년 조선이 막 건국되었을 때로 갑니다. 태조 이성계가 명령을 내리죠. 이전 왕조 고려의 역사를 정리하라. 그래서 정도전 같은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서 37권짜리 고려국사를 펴냅니다. 그런데 이 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를 제기해요. 이게 고려의 진짜 역사를 담은 게 아니라 오히려 줄이고 축소하려는 첫 번째 시도였다는 겁니다. 자, 이제부터가 이 자료의 주장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일 겁니다. 그 화살이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왕, 바로 세종대왕을 향하고 있거든요.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고려사라는 역사책 하나 만드는데 무려 62년이 걸렸어요. 태조 때 시작해서 세종 때 고쳐 쓰고 또 고쳐 쓰고 엄청나게 오래 걸렸죠. 이 자료는 바로 이 긴 시간 동안 뭔가 의도적인 변경과 축소가 계속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다. 이거 한번 보세요. 정말 극명한 차이죠. 자료에 따르면 원래 고려는 황제, 황후 같은 용어를 썼다는 거예요. 스스로를 황제의 나라로 여겼다는 거죠. 그런데 조선이 쓴 고려사에서는 이 모든 게 왕으로 싹 바뀌어 있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이 자료는 이게 바로 조선이 명나라를 섬기는 나라라는 걸 확실히 하려고 일부러 고려의 위상을 낮춘 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. 정말 체계적으로요. 그리고 진짜 결정적인 주장은 이겁니다. 이렇게 고치고 또 고치고 그럼 원래 원본은 어디 갔을까요? 바로 고려실록 말이죠. 이 자료는 그 원본이 결국 파괴되었다고 말합니다. 증거를 아예 없애버렸다는 거죠. 이러니까 이게 거대한 역사 미스터리가 되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이 자료의 주장은 더 나아갑니다. 세종대왕이 글자만 고친 게 아니라 고려 황제랑 황후의 초상화는 전부 불태우고 공신들 초상화는 땅에 묻어버리고 심지어 고려의 중요한 철학책, 문화서적까지 다 없애버리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. 말 그대로 고려라는 제국의 흔적 자체를 지워버리려고 했다는 정말 무서운 고발이죠. 자, 지금까지는 먼 과거 이야기였죠? 그럼 이 잃어버린 역사라는 게 오늘날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? 네 번째 파트에서는 이 주장이 어떻게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7166.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? 이 자료에 따르면요. 1923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 역사를 정리하면서 무려 7166년이나 되는 초기 역사를 그냥 싹둑 잘라내버렸다고 합니다. 그런데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? 이 자료는 그 뿌리에 바로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스스로를 낮추는 사대주의 역사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자료의 논리는 이겁니다. 조선시대의 명나라를 섬기기 위해 역사를 축소했던 그 관점이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역사관하고 딱 맞아떨어졌다는 거죠.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지금까지도 한국의 진정한 역사가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에요. 자, 이제 마지막입니다. 그럼 이 자료는 왜 이렇게까지 과거의 역사를 파헤치는 걸까요?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겠죠. 이 주장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,
해방을 위한 외침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시죠. 여기서 다물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. 이 자료에서 말하는 다물은 단순히 옛날 땅을 되찾자는 의미를 넘어서요,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그 진짜 역사, 그 근본을 되찾자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자료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. 역사 광복을 이루자. 이렇게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위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주권을 확보하는 길이다라는 거죠. 자, 오늘 살펴본 이 주장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 나라가 자기 과거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그 나라의 미래를 얼마나 크게 좌우할 수 있을까?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